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제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요? 믿을 신이라면서요. 제가 요새 하는 얘기들 다 믿으세요? 아니 뭐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뭐 믿을 말도 있고 요 말은 믿지만 의견이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저거는 다른 관점에서 뭐 사물은 보기에 따라 서로 다른 면이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얘기한 정보는 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오후 1시 3분 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사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을 앞으로 오랫동안 이제 기억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을 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시각과 날짜입니다. 일본 정부의 그 위험한 구상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시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 반 만에 이 일이 드디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약 460톤가량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가지고 방류하는 작업을 17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7일간 총 7,800톤을 1차적으로 내보내는 게 되고요. 그 뒤에는 설비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희석해서 7,800톤씩 3차례 추가 방류를 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총 31,200톤가량의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가 되고요. 3월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도쿄전력에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완전히 방류하는데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빗물이나 지하수가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설비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추가 오염수가 매일 90톤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류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 그리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얼마만큼씩을 방류를 하게 될지 이런 것도 미지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미증유의 상황,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일본이 독단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 이후에 꾸준히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유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최근 3일 동안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도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탄코 없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 국민들의 건강권, 국가의 신뢰 이걸 다 무너뜨리고 있다.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일본 정부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냐 이걸 이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 어민들의 생존권, 국가의 신뢰도를 이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해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죠? 달리 읽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선전선동하는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준치보다 더 낮기 때문에 3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 안전하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과학인가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독자적인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몇 개 샘플이라도 골라서 방사능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프스를 통과했을 때 오염수가 얼마나 다액종이 제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도쿄전력이나 일본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믿어라?
이게 말이 돼요? 일본 사람들도 못 믿잖아요. 네. 후쿠시마 현에 있는 어민들 방류하지 말라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국의 어민들도 설득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또 민주당 일각의 민주당의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오염수가 침탈한다 이런 식의 용어를 동원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청취자 9080님께서 네. 상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부처님도 아니고 그냥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8009님은 한총리님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안 마시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정말 예를 들면 카드뮴 있잖아요. 예. 그걸 기준치보다 한 40배 정도 예. 낮게 희석해가지고 예.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해봐. 30년 동안 마시라고 하면 마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거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과학자신데 그분도 이따가 인터뷰 직접 스튜디오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핵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거 위험하다 또는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안전하다 이런 의견들이 실은 안전하다는 의견보다 데이터가 부족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내지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논문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통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의문의 일패입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어쨌든 불안전하다. 아니면 안정적이지가 않다, 위험하다 이런 데이터도 솔직히 없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를 만나서 한 약속은 좀 받아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거기에 상주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거부했잖아요. 뭔가를 감추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박진 장관은 상주하는 것보다 가끔 가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는 게 더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요구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대통령이 그 요구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박진 장관도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방류와 그 한덕수 총리의 이런 담화에 대해서 네. 여야에서는 각각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느냐라고 이제 누차 질의를 했더니 오늘 오후에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총리의 입장이 곧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밝혔고요. 그럼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총리를 임명해야 되니까. 역할이 그건가요? 안타까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오늘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게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일본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다고 보냐라고 후속 질문을 했더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홍콩, 중국, 태평양 도서국은 무책임한 국제사회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일원이 아니거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무의미한 아니면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문제 없어요라고 확신하고 자신스럽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야에서 각각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과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될 어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지원 방안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우리 어민들 중에서 배를 아예 그냥 그 폐선시키는 이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폐선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연근의 어선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조업 포기하는 어민이 늘어날 거를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배를 처분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늘려잡겠다라는 방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에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과연 조업 포기를 하는 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폐선 지원을 그만큼 많이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남는 지점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법 4법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법안을 내겠다라고 이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방사능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원산지 표기를 할 때 국가 표시 외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같이 이제 지역 표시까지 포함시키는 유통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방사능 피해를 입은 그 어민들에 대해서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그리고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본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 4가지 법안을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말대로라면 가짜 선동,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허위 선동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야당이 오히려 정부로부터 구상을 당할 수도 있겠다. 아니,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가려면 한 총리는 지금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또 언론을 향해서 구상하는 게 맞죠. 2천억 원 이상 예산을 쓰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 뉴스하고 허위 선동 때문이라고 하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 금지를 금지. 견고하게 유지할 거라고 그래요? 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일본 현지 연결해서 일본 현지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재순 JP뉴스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네. 자, 오늘 오후 1시 3분부터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오늘 방류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본 정부 측에서는 성공적이다, 뭐 문제가 있다, 뭘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나요? 네, 아직까지는 뭐 성공적이다, 뭐 어떻다라는 중간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매 시간마다 시시각각 지금 한국과 중국의 그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방류 계획 저희들이 간단히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밝히고 있는 방류 계획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1시경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서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시작했는데요. 7,800톤을 17일에 걸쳐 매일 방출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으로는 오염수 방출 개시 이후 약 한 달 정도는 후쿠시마 앞바다 부근 1km 지점의 방수구 주변에서 바닷물을 매일 채취해 트라튬 농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올해 안으로 탱크에 저장된 약 31,200톤 분의 물을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방출한다고도 합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에 1,000기 이상의 탱크가 있고 거기에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데 2051년까지 이를 전부 방출을 끝낼 예정이라고 그 도쿄전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서 일본 언론이나 전문학자들은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30년 만에 이게 방류가 끝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들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본 현재 어민과 시민들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시부터 오염수가 해양 방출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속보 형식으로 나오면서 후쿠시마 현지의 반응도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시 속보를 전할 그 기자 뒤에서는 큰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는 일본 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고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연일 오늘까지도 후쿠시마 현청과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40여 명의 시민들의 그 반대 시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와 직결되는 후쿠시마 이와기시의 항구의 어민들은 노골적으로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어업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부 경력 50년이 넘는 71세의 고노하루 씨는 텔레비 후쿠시마에 출연해서 총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듣는 귀를 가져라. 후쿠시마 그 누구 한 사람도 오염수 해양 배출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가수나 개그맨, 작곡가 등 일부 연예인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정부는 왜 어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기시다 총리는 왜 어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는가 등의 비판을 SNS를 통해서 발신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3인당 당수도 오염수 방출은 기시다 정부의 폭거다. 기시다 내각은 퇴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도쿄의 일반 시민들은 어민과는 달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정부 또한 중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홍콩 마카오의 10개 현 수산물 그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까지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후쿠시마 주민들 다음 달에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내겠다.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죠. 후쿠시마 이와기시에서 시민과 어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 대해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허가와 사용 전 검사 합격 취소를 해달라. 도쿄 전력에 대해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네. 자, 방류 시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총선이라고 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방류 시점을 지금 8월 말로 좀 당긴 거 아니냐, 또는 네네. 뭐 일본 내부 사정 때문에 방류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기도 했다, 당기기도 했다 이러는데, 일본 현지 분석은 어떻습니까? 방류 시점 선택에 관한. 일본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사히 신문에서도 한국 정부와 여당 측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가능한 오염수 방류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보도를 사실은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사히 신문 관계자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나 한국 정부나 여당 쪽에서 항의 전화나 기사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연락이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과 니케이 등 우익 성향의 신문에서는 24일 방류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오염수를 방출하면 한국 내 여론이 나빠져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공해도 그 성과가 퇴색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게 돼 윤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서 24일로 방출했다고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중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수입 규제 철폐 압박 더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나 관련 보도 나온 게 있나요? 한국 정부나 홍콩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중국 정부와 홍콩, 말레이시아까지도 반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요. 예. 네, 일단은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며칠 전만 해도 의혹을 가지고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홍콩 등에 대해서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강력하게 철폐 요구를 하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주장이 일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올 만큼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한국 등 중국의 반응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자기들의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든가 어필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이 되돌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재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선설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전 유재순 대표 UPI 뉴스 분이 아사히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한국 정부나 여당으로부터 어디서도 수정
요청하거나 항의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그 아사히가 윤석열 그 정부 여당이 총선을 고려하여 방류를 좀 할 거면 빨리 당겨달라라고 했다는 이 보도에 대해서 이런 취재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매체에서 뭘 보도했을 때 이제 추상같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아사히에서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건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항의가 아니라 수정 요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하든. 그런 사실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사히 그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우리는 누가 그런 얘기를 요청을 해왔는지 이름까지 공개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보도국장인가 편집국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름까지 공개할 수 있다. 하긴 박문규 국무조정실 차장 같은 경우도 박구현? 네. 박구현. 예. 그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도 정부는 한 적이 없다. 근데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치라든지 항의라든지 수정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한 것은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사실이 맞지라고 공격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아사히에 대한 확인 취재, 이건 좀 새로운 소식이었다 싶고요. 대통령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어쩌면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육성으로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아내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어느 방향인지를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정작 오늘 대통령한테서 나온 메시지는 킬러 규제 혁파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를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고, 이걸 위해서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는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킬러 규제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규제들과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저는 이제 일단 그 대목부터 좀 궁금하긴 한데, 굳이 이 킬러 규제 메시지가 하필 오늘 나와야 되는 메시지였는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는가, 여러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 적절한 메시지인지 TOP가 맞아야 되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션 이게 맞아야 되는데. 킬러 규제 혁파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경제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오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지 최고 통치자의 의지를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잡은 참모들이 조금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론에 불리한 안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선택적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가 이제 일어났을 때 복수의 현장을 여러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유독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거긴 안 갔어요. 현장 방문도 없었고 대통령이 공식 메시지도 내지 않았고요. 반면에 LH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라든지 무차별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공식 발언을 대통령이 했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인식이라든지 대응책까지도 상세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선택적으로 메시지를 낸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러한 약속을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두 가지 약속은 꼭 지키겠다. 첫 번째, 혼밥하지 않겠다. 두 번째,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의 모습은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뒤로 숨으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기에는 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근데 연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안 하세요. 만나지도 않고 질의응답을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로 들어가죠. 비문학, 언어 영역 비문학, 킬러 문항 이렇게까지 들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염수, 오송 참사,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최상병 사건이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은 궁금하고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의 홍보라인 참모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무슨 소식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두고 보시죠. 홍보 라인에서 그 라인 안에 어느 라인이 살아남고 어느 라인이 자리를 또 비우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분석을 우리 장 소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임시국회를 25일 날 네. 종료하는 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소환 문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은 건데요. 검찰 소환 통보가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에 밝힌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검찰 조사는 일단 무산이 된 상태고요. 검찰은 기존에 요구했던 대로 30일에 출석을 해달라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 대표 측은 이 일정은 조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 임시국회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겨가지고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원래 31일 회기 종료안을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렸는데 이거 이제 수정 의결을 해가지고 민주당 주도로 수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아마도 9월 영장 청구를 통해서 민주당을 다시 한번 이제 방탄국회 논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어떤 검찰 쪽의 의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스스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 이 둘 사이에 신경전의 연속선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처럼 검찰 출두 쇼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꾸 뭐 이것 때문에 임시국회를 당긴다느니 아니면 비회기 때 뭐 체포영장 하라느니 아니면은 뭐 회기 때 하라느니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검찰 출석 일자 왜 뭐 당신 마음대로 정하려고 그러냐 이거는요 피의자나 아마 출두하려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걸립니다. 저도 검찰 조사 많이 받았는데 아, 그래요? 저도 언제 나오라 그러면 저 그날은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좀 다른 날. 그 제가 보좌관으로 국회에 있을 때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분들도 좀 검찰에 조사를 할 받을 날이 경우가 있죠? 있었거든요. 그런 검사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언제 날짜 괜찮으시냐 이렇게 조율을 해요. 다 근데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이 권성동 의원 권성동처럼 영장 실질 심사 받아라라고 올 초에 그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셨거든요. 비회기 중에 빨리 나가라. 비회기 중에. 그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뭘 얘기를 못하러 하셨는데. 하냐고요. 그냥, 그러니까. 아유, 저는 그냥 검찰이 자꾸 이런 일에 연루되고 언급되는 것 자체가 자꾸 이제 야당으로부터 정치 검찰 아니야? 야당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당연히 당해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자, 좀 지켜보고요. 어쨌든 25일 날 내일이면 그 8월 임시국회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8월 31일까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